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4월 1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4.7 재보선 6일 남았죠. 오늘부터 깜깜이 선거가 시작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론조사,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고 부산시장 선거도 그렇고 지금까지 지지율 조사를 막 해왔는데 여론조사가 공표가 금지됩니다. 6일 동안. 자, 여론조사를 실시는 할 수도 있습니다. 언론사가 하든 여론조사 기관이 하든 실시는 하는데 그것을 공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6일 동안은 여론조사 공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간신문에서 각 언론이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를 했습니다. 자, 동아일보가 창간 100일주년 기념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보선 D-6일 현 시점의 민심을 간략히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면톱 보시면은 박영선 30.3, 오세훈 52.3 상당히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아무리 조직 선거로 간다고 해도 이 민주당이 역전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조사는 지금 서울시장 후보 조사인데 부산시장도 거의 이런 추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박형준이 거의 50%대, 김영춘이 20%대 후반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외로 막상 뚜껑을 열면은 이 민주당 쪽에서는 샤이 진보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막상 뚜껑을 열면은 샤이 보수가 더 쏟아져 나와서 더 큰 결과도 나올 수 있다. 이것을 제가 어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시장 보선 오세훈이 22%포인트 차이로 우세하다. 그리고 특히 오세훈은 60대 이상에서 65.1%의 지지를 얻는 등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박영선을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40대에서도 두 후보의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후보 개인 역량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 자체의 실정, 폭주, 여기에 대한 분노, 민심의 분노가 표출이 된 까닭이겠죠. 그래서 동아일보 조사에서 보면은 이 정권 심판 형태로 투표를 해야 된다. 이것과 아니면 국정 안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을 하자면 야당에게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여당에게 투표를 해야 되는데 어느 쪽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정권 심판을 위해서 야당 지지를 해야 된다가 48.8%가 나왔습니다. 국정 안정 여당 지지는 24.7%. 나머지는 답변을 유보하거나 모른다고 응답한 거겠죠. 자, 정권 심판론이 국정 안정론을 거의 2배로 압도하고 있는 이런 것이 지금의 민심입니다. 보선 D-6일의 민심 그대로 표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정 안정론, 정부 여당의 안전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 여당을 지지해야 한다. 이 국정 안정론이 말씀드린 대로 24.7%인데 그 중에서 자, 민주당 지지층 응답자 중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이 국정 안정론을 응답한 비율이 보통 되면 이 중 한 90% 돼야 됩니다. 그런데 65.7%에 그쳤습니다. 이 말은 민주당 지지층도 표심 이탈이 계속 되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도 계속 떠나고 있다. 현 정권에서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 이 윤석열과 이재명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이지만 어쨌든 윤석열이 계속 앞서가고 있습니다. 31.2 대 25.7.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이 40%까지 나오는 그런 민심도 확인이 되고 있죠. 자, 그 아래 이낙연 9.3, 안철수 4.7 이렇게 됐는데 윤석열은 60대 이상, 특히 주부층에서 지지율이 높습니다. 이재명은 40대와 블루칼라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은 윤석열 지지율이 36.2고 이재명이 22.4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윤석열이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15 총선, 불과 1년 전에 4.15 총선이 있었죠. 그때는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압승을 해서 그 이후에 위해 독주 이런 말을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주도적으로 국정을 막 운영해 왔는데 그때와는 지금 민심이 180도가 바뀌었죠. 그런데 당시 4.15 총선 때도 야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많이 나왔지만 그래서 180석 이야기까지 나오고 했는데 결국 103석에 그쳤죠.
그런데 그때는 야당의 공천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코로나가 덮쳤죠. 코로나가 덮쳤기 때문에 코로나 뭐 재난지원금 살포 이런 뭐 코로나 포퓰리즘으로 해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는데 그때 좀 재미를 봤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도 또 여러 가지 뭐 부산에서는 가덕도 또 서울에서는 뭐 전자화폐 10만 원씩 다 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또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는데 지금은 백약이 무효 같습니다. 왜 1년 전과 상황이 비슷한데 그럴까? 자, 1년 동안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조국 사태에 이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 검찰총장이 권력 수사를 하니 그것을 쫓아내기 위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을 해서 1년이 넘도록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면서 온 나라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무능, 또 위선, 이 탐욕 이런 것들이 판을 쳤고 또 편가르기, 패거리 정치 이런 것도 만연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1년 사이에 민심이 완전히 돌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탐욕, 위선 이 부분은 조선일보 일면 톱에서 이번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박주민 임대차법 낸 뒤 월세를 대폭 인상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보호법을 주도를 하면서 전세 상한제 5% 이렇게 묶어놓고 그 발표하고 시행하기 이틀 전에 본인 집 전세 준 것을 14%포인트나 올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후한무치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월세를 또 그렇게 올렸는데 박주민은 이 법안을 발의를 한 인물입니다. 법안이 발의를 하고 그것을 다 알면서 고통가리라고 보고 그 전에 본인이 월세 준 집에 월세를 막 올렸다는 것이죠. 전월세 5% 상한제 발의한 장본인의 내로남불 제2 김상조 논란. 자, 임대차 3법 통과가 지난 작년 7월에 있었는데 그 20여일을 앞두고 박주민이 보유 중인 아파트 임대료를 9% 인상했다. 그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5%를 초과해서 못 올리게 만들었죠. 나중에. 그리고 이 중구 신당동에 아파트가 있는데 보증금 원래는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래는 보증금 3억 원, 월세 1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보증금을 1억으로 낮추면서 월세 185만 원으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때의 월세 전환율 4%인데 거기에 적용하면 9% 올려받은 거지만 작년 9월에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이 정한 전월세 전환율은 2.5%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을 하면 무려 26.6%로 올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박주민은 임대차 3법을 단독 처리한 직후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월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본인은 올렸습니다. 그리고 법통과 하루 전에는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임대차법 시행 전 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를 높이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조심해야 된다. 본인은 20일 전에 다 올려놨습니다. 자, 이런 후한무치하고 뻔뻔스럽고 위선 가득 차고 탐욕스러운 이런 정권이기 때문에 지금 1년 만에 이렇게 민심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중앙일보는 오늘 일면 톱에서 공교롭게도 오늘 이 조선중앙, 동아 이런 곳에서 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 또 무능, 탐욕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일면 톱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짚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백신 전쟁 중이죠. 확보 전쟁 중인데 초기부터 너무 거기에 대해서 코로나 백신 확보를 실패를 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 상태 그대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우왕좌왕하고 있죠. 전 세계가 코로나 백신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그래서 국민 건강조차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일면 톱 보시면은 자, 2분기 백신 전쟁이 시작됐는데 한국은 코너에 몰려버렸다. 아무 실력도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코로나 해서 다 국민들 접종할 수 있어. 그래서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 문재인이 아마 3월 말쯤에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3월 말 지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백신 확보에
완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처졌죠. 지금 세계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그래서 EU나 인도는 수출을 제한을 했고 미국은 아예 수출을 안 하고 자국민 보호에 온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1150만 명 접종 목표로 했는데 실제는 300만 명에 그칠 수도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계약분이라도 지켜야 되는데 과연 지금 그렇게 뛰고 있느냐. 각국이 백신 확보를 위한 자국 우선 원칙을 노고라 하면서 세계 백신 공급망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백신 접종 후발국인 한국은 예정된 물량의 확보도 자신할 수 없게 돼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 백신 이기주의, 미국 같은데 백신 이기주의 이런 비판도 있지만 자국민 보호를 하는데 비판을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백신을 또 개발도 하고 확보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그냥 속수무책으로 백신 후진국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세계 백신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만큼 이것은 다 예견된 일이었다. 김우주 고대 감염내과 교수 이야기입니다. 자국 내 공장도 기술도 없는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가 왜 비싼 값에 백신을 선구매했는지 생각해보라. 미리 다 선구매해서 비싼 값에 다 몽땅 가져가 버렸으니 우리나라는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정책 기관자들이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아주 무능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무능한 정권, 실력 없는 정권이 자기 편을 지키는 그런 데서는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국민 편가르기. 그리고 이미 그들이 쌓아놓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원래 이 편가르기는 정치판에서만 일어나는 게 정상인데 정치판이 아니고 사회 곳곳에 편가르기를 하고 패거리기를 몰려다니면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법원, 심지어 양심의 보루죠. 법원까지도 그런 편가르기, 패거리 정치가 만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조선일보 3면 보시면은 지금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 그것이 문재인 정권 초기 때부터 윤석열이 취임하고부터 완전 초기는 아니지만은 그때부터 조국 일가 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거기 또 하나의 큰 축이 울산시장 선거 농단이었죠. 그 농단인데 여기에 지금 13명이 기소가 됐는데 1년 3개월째 재판부가 재판을 안 열고 있습니다. 문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3년 보시면은 김미리 판사, 우리법연구회 소속 진보 좌파 성향의 판사들 모임이죠. 김미리 판사가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문개기 1년 넘게 본재판 한 번도 안 하고 준비기일이라는 것은 재판 절차를 상의하는 것이죠. 피고인들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 준비기일만 6번인가 열다가 5월에 첫 재판 열겠다. 1년 3개월 만에. 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거 질질 끌다가 문재인 정권 넘어가겠죠. 자, 그리고 이 김미리는 작년 1월에 기소를 했는데 준비기일만 6차례 열고 5월에야 첫 재판 하겠다.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끌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김미래는 유재수 감찰 무마 재판 때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재판 중에 검찰 수사는, 유재수에 대한 검찰 수사는 검찰 개혁을 시도한 조국에 대한 반격이다. 여기는 조국 민정수석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있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판은 1년 3개월 동안 문개기하고 있고, 그리고 조국 동생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돈 받고 교사를 채용한 그 사건에서 채용을 돈 받고 지시한 조국 동생보다도 그 지시받은 공범에게 더 중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조국 지키기, 노골적인 조국 지키기, 조국에게 충성을 한 거죠, 판사가. 자, 작년 1월 울산 선거농단 사건, 여기에 연루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지금 국회의원입니다. 이 13명을 재판에 넘긴 뒤 1년 3개월간 본재판이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재판을 미뤄 정권 사건을 뭉개는 코드 재판, 지연 재판, 이런 이야기가 법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김미래는 2월에 법원 정기 인사가 있었는데 보통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간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4년째 이 법원에 유임돼서 코드 인사 논란을 빚었고, 그때 당시 법원 주변에서는 인사권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미리에게 지금 맡고 있는 사건 여건에 유리하게 마무리 지어, 이런 사인을 준 것 아니냐. 김명수 대법원장도 그때 정치적인 논란에 많이 휩싸였죠. 자, 판사들도 그런데 뭐 검찰은 지금 더 말해 못합니까? 계속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조선일보 사면 하단에는 또 이성윤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검찰에서는 위에 김미리 판사는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문제기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이성윤이 그것과 관련된 사람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인데, 그때 당시에는 산업정책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송철호 후보의 이 선거 공약을 개발해주고 청와대에서 개발해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 기소는 이성윤이 지금 또 미루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건데 아예 기소조차 하지 못하도록, 위에 사건은 기소를 해서 재판을 안 하는 것이고 아래 사건은 기소조차 안 하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일까요? 이 사건 주요 피의자 13명을 재판에 넘겼죠. 그런데 지금까지 1년 3개월간 나머지 공범들은 기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성윤이 결재를 미루면서 사건을 뭉개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성윤은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대학 직속 후배고 대표적인 방탄검사, 친정권검사죠. 그래서 이 법조계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성윤이 버티고 있는 한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박 비서관을 기소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이광철은 또 이번에 청와대 인사가 있었는데, 이광철 비서관은 여러 가지 의혹들을 받고 있는데 4대 의혹에 연루된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이번에도 유임됐다. 이 기사가 또 조선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광철은 또 유임시켰습니다. 이거 기소도 하지 않고 유임시키고 뭘 이 사람이 키를 잡고 있기에 이렇게 하는지. 울산시장 선거, 김학의 불법 출범, 윤석열 보고서, 신현수 패싱, 각종 정권 차원 의혹에 이름을 올려 친조국 라인 이광철, 검찰 조사도 받았는데 청와대 그대로 듭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핵심 인물, 울산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 이광철, 임종석 이렇게 했다는 조선일보 기사를 읽어 들으면서 2번 강조를 했는데, 자, 과연 핵심 인물이 이 두 사람입니까? 그 위에 있죠.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송철호, 형이라고 부른다는 송철호에게 출마를 대신 권유하라고 임종석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현직 대통령이 출마를 권유하라. 그러면 그냥 권유하겠습니까? 도와주겠다. 청와대에서 도와주겠다. 이 의미가 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7개 청와대 부서가 총 투입이 돼서 울산시장 선거에 올인하다시피 해서 형이라고 부르는 송철호를 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송철호 또 땅 투기 의혹까지 불거졌죠. 자, 이 상황에서 당시 이것은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다. 이것은 대통령 탄핵감이죠. 노무현 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말 한마디로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까지 됐습니다. 나중에 헌재에서 기각이 됐지만. 자, 그런데 이것은 7개 부서가 직접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가 된 사건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변호사단체나 또 교수단체에서 문재인 탄핵감이다 이런 성명서가 막 발표가 되고 했죠. 그러다 4.15 총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사건 수사를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이렇게 하면서 4.15 총선 이후로 밀었는데, 4.15 총선에서 코로나 이 시국에 민주당이 압승을 거둬버리니 세상이 바뀌었다. 최강욱이 이야기하는 듯이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수사도 진척이 되지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탄핵 고비를 넘겼는데 지금 그때는 탄핵 고비를 넘겼지만 임기 말 레임덕 권력 누수 현상에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어쩔 수 없는데 매일경제가 오늘 레임덕을 특집을 했습니다. 일면 톱이 청와대 영이 안 쓴다. 레임덕 가속. 레임덕 징후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통령의 영이 안 쓰는 거죠. 말 안 듣는 거죠. 공무원들이, 특히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좀 더 심각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자, 에너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차관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공직자들이 아이고 내일에다가 또 탈원전 거기 엮이면 어떻게 정권 끝나면 큰일인데 그러면서 안 가려고 합니다. 차관직을 안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 재산 등록
뭐 한다고 해서 그것까지 다. 그러니 집단 반발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도 영이 안 쓰는 거죠, 청와대가. 그리고 국책연구원의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이재명, 윤석열 쪽에 줄서기 바쁘다. 자,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은 탄탄했던 국정 지지율이 추락하기 시작하자 정부 부처에서는 뒤탈을 우려하는 묘한 변화가 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설될 에너지 전담 차관직을 두고 당초 조직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했던 산업부 내부에서조차 막상 판이 깔리니까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기피하는 분위기. 월성원전 1호기 문건 삭제 건으로 공무원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그 뒤를 잇는 사람이 될까봐 탈원전 정책을 개성하는 조직에 안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예 정권 말이 되자 관료들이 청와대 행을 꺼리고 있다. 짙어지는 레인더 그림자. 관료들이 청와대는 안 가려고 한다. 보통 이 관료들은 청와대를 한번 갔다 와야지 출세길이 보장됩니다. 그 다음에 차관도 되고 잘하면 장관도 되고 청와대가 필수 코스인데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잘못했던 갔다간 나중에 검찰 수사를 정권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사남용에 빠진 청와대. 그래서 정권 실세들이 그동안은 이 자기들이 좋은 요직 다 차지하다가 특히 청와대 경제라인 뭐 김상조, 장하성 다 그랬죠. 다 차지하다가 이번에 경제팀 전원 바꾸면서 그 김상조 때문에 기재부 출신으로 다 바꿨습니다. 올 사람이 없어요. 자기들 편에서도 안 오려고 하니까. 청와대 행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공무원들로 임기 말을 채우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근본적인 원인이 있겠죠. 한국일보 토건 또 공교롭게도 이것을 실었습니다. 특권에 중독된 진보, 특권에 중독이 돼버린 진보.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공정사회는 배신을 당했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과정은 공정하고 기회는 평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했는데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4월 1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